어젯밤에도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낮에 겪었던 사소한 일들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음에도 그 장면들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잠을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혹시 왜 나만 이럴까? 남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나는 며칠이고 그 생각에 붙들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 하고 자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멘탈이 약하게 타고난 걸 거야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게 한계야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는 당신의 능력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가 수십 년간의 훈련을 통해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직 당신 안에는 절반 이상의 잠재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절반도 채 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까요? 왜 어떤 이는 끝까지 해내고 어떤 이는 중간에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3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3가지 훈련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당신은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훈련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 멘탈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함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개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들을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실험에서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을 때 특정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 2번째 그룹의 개들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2그룹의 개들을 다시 낮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재빨리 울타리를 뛰어넘어 충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그룹은 어떠했을까요? 울타리만 뛰어넘으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미 포기하는 것을 학습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뇌 속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묶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어차피 소용없을 거야라고 굳게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세요. 어렸을 적 용기 내어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뇌는 조금씩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와 같은 믿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망쳤어.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마치 자동 재생되듯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자동적으로 움츠러들듯이 뇌는 또 상처받지 않게 더 조심해야 해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나도 예민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도 마치 화상을 입을 것처럼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뇌는 마치 CCTV처럼 나쁜 장면에만 집중하여 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무려 5배나 더 강하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 저 숲에는 맛있는 열매가 있어라는 기억보다 저 숲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어라는 기억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칭찬은 금세 잊히지만 따끔한 지적은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뇌 속의 CCTV는 바로 그 부정적인 장면들만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녹화 영상을 매일 밤 돌려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말할 걸 그랬어.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와 같은 생각들을 반복할수록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솔길에 불과했지만 매일 걷다 보니 어느새 넓은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자동적으로 그 고속도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게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계속 삶을 살아온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리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듯이 우리의 뇌도 낡은 신경회로를 허물고 새로운 회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달에서 석 달 정도 특정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 속에서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는 작아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는 더욱 두꺼워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방법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별표 첫 번째 훈련은 뇌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별표 2는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200명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입학 첫 해의 혹독한 훈련에서 매년 5명 중 1명이 포기하는데 누가 끝까지 완주하고 누가 포기할까요? 체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끈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끈기가 높은 사람들이 통증을 덜 느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감정을 마치 날씨 예보처럼 바라본 것이죠. 오늘 비 온대 하고 우산을 챙기듯이 오늘 불안하네 하고 그 감정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신을 맞듯이 약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2주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첫째 주 별표에는 하루에 한 번, 딱 10초만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머물러 보세요. 월요일에는 계산대 직원과 눈을 마주치고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단순히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수요일에는 샤워 마지막에 잠깐만 찬물을 틀어 몸에 차가운 자극을 줘보세요. 목요일에는 평소 가보지 않던 가게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와보세요. 금요일에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가볍게 눈인사라도 건네보세요. 별표 둘째 주 별표에는 하루에 한 번, 첫째 주보다 조금 더 불편함을 유지해보세요. 계단을 여러 층 올라가 보세요. 찬물 샤워를 조금 더 오래 해보세요. 평소 전혀 먹어보지 않던 메뉴를 용기 내어 주문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느끼되 그 불편함에 압도당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 강도를 조금씩 올리듯이 뇌에게도 점진적으로 무게를 가해야 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뇌가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별표 두 번째는 뇌의 긴급 정지 버튼입니다. 별표 급작스럽게 불안감이 몰려올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박스 호흡, 박스 브리딩입니다. 이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직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을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천천히 4박자 동안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숨을 멈추고 천천히 4박자 동안 내쉬고 다시 4박자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뇌는 우리의 호흡 패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은 뇌에게 지금 위험해 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인지됩니다. 따라서 역으로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면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듯이 호흡을 통해 뇌의 상태를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몇 분만 실천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약속이나 발표 직전에 화장실에서 혼자 해보세요.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전에 계단에 잠시 앉아 해보세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 누워 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밀려올 때 즉시 시도해보세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단 이틀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이 호흡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별표 세 번째는 뇌의 채널을 바꾸는 리모컨입니다. 별표 길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즉시 부정적인 채널로 돌립니다. 나한테 화났나 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건가? 이 채널을 트는 순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드라마가 재생됩니다. 저녁 내내 그 일을 곱씹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석하는 다른 채널도 분명 존재합니다. 생각에 잠겨 있어서 못 봤나 봐. 혹시 급한 일이 있었나? 시력이 안 좋아서 나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 이제 끝이야와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생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다른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인지 재구성,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3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별표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별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잠깐 하고 그 생각을 멈춥니다. 자동으로 그 생각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죠. 별표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별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생각이 과연 사실일까? 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 1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하게 느껴질까?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당신이 뭐라고 조언해 줄지 생각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별표 세 번째 단계는 교체입니다.
별표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해가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일로 바빠서 나를 못 봤을 수 있어로. 나는 완전히 망쳤어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 과정이 매우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적으로 돌아가던 생각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2달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불안과 우울감도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개만 기록해도 좋습니다. 노트를 3칸으로 나누어 첫 번째 칸에는 상황을 적고 두 번째 칸에는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칸에는 대안적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기록해도 자신의 생각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안적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핵심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접종, 박스 호흡, 그리고 인지 재구성입니다. 연구자들은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방금 배운 이 3가지 훈련이 바로 이 4가지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길러줍니다. 첫째, 통제감입니다. 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스트레스 접종 훈련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찬물 샤워를 선택하는 경험 자체가 바로 이 통제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인지 재구성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나 배울 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헌신이라는 특성이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셋째는 도전입니다. 이는 눈앞의 어려운 상황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인식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 예를 들어 익숙하지 않은 시도에 기꺼이 발을 들이는 경험들이 쌓여 이 도전 정신을 단련시켜줍니다. 넷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결국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박스 호흡으로 즉각적인 불안감을 조절하고 인지 재구성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러한 자신감을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귀한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결코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시도하려 들면 오히려 쉽게 지치거나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3가지 훈련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하여 2주 동안 꾸준히 집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박스 호흡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단 2주간의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이 호흡법이 떠오르게 되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되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박스 호흡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인지 재구성 연습으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노트를 한 권 준비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솔직하게 그 생각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생각 패턴에 자주 갇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접종 훈련은 거창한 준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늘 가던 곳이 아닌 낯선 가게를 방문해보거나 먼저 용기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등의 시도들이죠. 매일 의식적으로 작은 불편함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선택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지 마세요. 박스 호흡을 잠시 잊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졌거나 불안한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라며 자책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구나.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시도해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강철 멘탈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강력한 멘탈 훈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철 멘탈이란 결코 모든 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힘들 때 솔직하게 기댈 수 있고 심지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끝까지 완주한 생도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함께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유리 멘탈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강철 멘탈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젯밤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의 나라면 아마도 그 생각의 굴레 안에 한없이 갇혀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하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까지도 그 생각에 붙들려 모든 일상이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세 달간 꾸준히 멘탈 훈련을 해온 지금의 당신은 어떨까요? 먼저 박스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또다시 멈추는 과정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정말 재앙 수준의 일인가? 과연 1년 후에도 이토록 중요하게 느껴질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 이성적인 질문들을 통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오롯이 집중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며칠씩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 안에 훌을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조금 아프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안에 갇혀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경지. 이것이 바로 강철 멘탈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2주 동안 열심히 훈련했다고 해도 다시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훈련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지 재구성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분명 다르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강철 멘탈을 지닌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횟수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속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넘어지면 며칠씩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단 몇 시간 만에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힘겹게 일어서려 애썼다면 이제는 기꺼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당신이 다시 넘어지는 순간이 올 것을 대비해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럴 때 누구에게 전화해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위로와 지지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대처 방안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더 용기 있게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3가지 강력한 멘탈 훈련 중에서 당신은 어떤 훈련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접종, 박스 호흡, 인지 재구성 이 3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는지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저 역시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 깊은 고통을 가슴에 안고도 하루하루를 꿋꿋이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용기이며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과학이 당신의 편에 서 있고 당신의 뇌가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저 또한 언제나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